직진을 못한다는 거는 차가 어딘가가 체보레 차는 뭔가 다른 브랜드보다 얘는 얘보다 훨씬 오래된 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홀드는 같이 안 들어간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롯데스 강준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더 빌리지 오브 GM이라는 곳에 와서 또 트레일블레이저도 시승하고 옆자리에는 엔지니어분께서 탑승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랑 좀 담당하시는 거 네, 엄마, 저는 예. 트레일블레이저 라이드 핸들링 성능 개발 담당하고 있는 한국GM기술연구소의 현진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처음 타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제가 트랙스를 타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조금 더 조용한 느낌도 들면서 네. 약간은 차별화가 느껴지거든요. 두 차 사이에 어떤 방음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승차감이라든지. 승차감은 네. 전반적으로 이 트랙스는 이제 SUV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민첩한 성능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에는 또 올릴 드라이브 패키지에는 또 와트링크가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토션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네. 파트거든요. 그거를 넣음으로써 이제 좀 핸들링 성능 그리고 승차감 성능 네.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인 거죠.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가 트랙스보다는 네. 형인 그런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마케터 분들이랑 네.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4륜구동 옵션이 있으니까 네. 요게 선택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30%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들이 선택하시는 비중이요? 네. 아, 네. 이게 다른 브랜드 SUV보다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엔지니어 관점에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네. 그 올릴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험로에 빠졌을 때나 뭐 아니면 그 강원도 여행 가다가 폭설 같은 거를 맞이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아니면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눈을 밟고서도 집에 갈 수 있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어 성능을 개발하면서 이제 눈길 위에서도 성능을 이제 개발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프론트 휠 드라이브 모드랑 올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아예 그 등판은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의 성능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시고 네.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나오는 비슷한 급의 소형 SUV 중에 네. 뭐 다른 브랜드 차도 경험해 보신 게 있으세요? 개발 초창기에 네. 이제 마켓에 어느 정도 성능을 내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이 차가 지금 경쟁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뭐 코나도 있고 셀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들과 비교해서 라이드 핸들링 관점에서 이 차의 강점을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만의 개발하는 방향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차량, 안정감이 있는 그런 차량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용어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디 컨트롤이 우선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디 컨트롤이 기본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운전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승차감 성능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주안점을 둬서 이제 개발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다른 브랜드 차랑 비교해서 보면은 네. 어떤 이런 핸들링 느낌이 되게 좀 끈끈하고 쫀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 차는 살짝 좀 고속에서도 가벼운 느낌도 나고 살짝은 헐거운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약간 운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타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발하면서 우리 네.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타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이제 쉐보레 차는 뭔가 다른 브랜드보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훨씬 더 묵직하고 좀 깔려가는 느낌이 난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의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네. 타체 강성을 엄청 높여서 네. 이제 달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흐느적거리지 않게 네. 만들어서 이제 강성을 높였고 음.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 있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샤시의 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이어 조향 이런 각 컴포넌트들의 조율,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직진을 못한다는 거는 차가 어딘가가 나사가 풀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조여놓고 그 음. 다음에 승차감 성능도 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아까 그러면 타이어도 이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아예 차 개발할 때 특정 타이어 브랜드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개발 초창기에 네. 타이어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과 컨셉을 잡고 그다음에 이 차의 특성에 맞는 타이어 성능이 나올 때까지 네. 여러 팀과 서플라이어들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드 핸들링 성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타이어에서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을 육성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다른 뭐 제동팀이라든가 MVH팀 이런 팀들은 그 타이어에서 그런 쪽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하나 개발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네.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 그리고 많은 팀,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에는 지금 어떤 브랜드 타이어가 들어간 건가요? 19인치 콘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18인치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고 17인치 또 콘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에서는 컨티넨탈 정도 브랜드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타이어 개발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실 때 네. 컨티넨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구현. 저희가 장착한 타이어들은 다 마음에 들어서 장착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우리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올트레인 타이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MCM에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는 네. 많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건지 저는 이제 개발을 담당했던 거고 그런 네. 거 이제 옵션 빠지고 들어가는 거는 제 담당은 아니라서 그 이유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했지만 오히려 4륜구동 옵션을 넣었을 때 올터레인 타이어까지 있으면 정말 막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모델 나오면서 빠지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면서 이전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담당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페이스리프트 시작하면서 네. 19인치 타이어를 이제 상품성 개선으로 이제 채택을 했거든요. 타이어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조사는 그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 신뢰성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인치 타이어가 들어옴으로써 이 들어오는 하중이 달라지거든요.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론트에 있는 쇼 타워에 대한 보강 그리고 프론트에 있는 판넬들의 보강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19인치가 들어가니까 되게 휠 하우스도 꽉 차 보이고 좀 비율적으로는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자동차들이 디자인이 중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휠들을 장착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좀 더 이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큰 휠들을 이제 장착하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생각지도 못할 사이즈들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 GM 테크센터에서 차량 성능 개발 관리를 맡은 조환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경쟁사 모델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타고 있어요. 뭐 2세대 코나도 그렇고 네. 셀토스나 XM3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쭉 타보면서 그냥 이 브랜드의 가장 차별점은 이 핸들링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뭔가 좀 핸들이 중앙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좀 강한 것 같고 좀 쫀쫀한 느낌도 더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다른 브랜드의 이 동급의 차를 좀 타본 경험이 네. 있으신지. 제가 뭐 예전에 개발했던 왈리브 물론 차들에 틀리지만 네. 그다음에 경쟁차들도 이제 타보고 다른 뭐 BMW나 벤츠 이런 차들도 네. 작은 차들을 이제 타보면 아. 네. 회사마다 네. 그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른 걸 뭐 다들 아실 테고 네.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기하고 맞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보는 그 주요 관점은 네. 핸들링 관점에서 가장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정확한 리스폰스를 주자. 네. 가장 기본은 그거라고 이제 보여지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는 당연히 그 센터를 잡아주는 네. 그리고 좀 약간 하단 부분 음. 그리고 저속에서는 약간 풀어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스티어링이 조정하는데 네. 부담 없게 하는 부분 그리고 정차 시에는 소비자가 주차할 때 부담 없게 에포트 풀어주는 부분 이 속도별로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아, 네. 네, 스티어링을 튜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 저기 부시들도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형제 차들인 앙코르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계속 JD.파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네. 그쪽 니즈는 저희랑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컨셉으로 예를 들자면 파킹할 때는 에포트가 좀 강하게 네. 우리는 좀 부드러운 걸 원하고 국내 소비자들 여자분들도 많이 좀 운전을 하시니까 네. 네. 근데 북미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드한 거를 요구하고 네. 짱짱이 잡아주는 걸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튜닝을 갖다가 저희가 다르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저기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이 트랙스나 트레블레저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우리의 맛집하고 식당을 얘기하면 네. 트랙스는 이제 중국집을 오픈했을 때 새로운 메뉴에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이제 네. 기본 메뉴로 새 브랜드로 런치됐다라고 보시면 네. 도심과 그 다음에 SUV와 세단 맛을 다 느낄 수 있고 네. 우리 튜브는 뭐냐 탕수육이 한꺼번에 나온다. 아. 오릴이라는 탕수육이 나온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맛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렇지만 트랙스랑 틀리게 튜브가 갖고 있는 장점은 SUV라고 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네. 오리 드라이브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 그 오프로드 시즌도 했지만 그 부분이 단지 그냥 오릴만 딱 달아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렇죠. 나라에서는 겨울이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또는 오프로드 다양한 구간에서 차를 운행하고 주말에 오프로드도 많이들 이용하시고 네. 차박도 하는데 그런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 가지의 맛을 다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네. 타신 분께도 같은 걸 여쭤봤었는데 네.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고 다른 쉐보레 모델도 그렇고 이 주행 품질이 좋다는 거를 다 느끼거든요. 일반 네네. 분들도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차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이런 고속 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산길에서 이런 핸들링 느낌이나 네. 이런 거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보통 차 사러 갔을 때 전시장 네. 주변 도심에서 한 30분 타보고 말다 보니까 그래서 주행 품질이 떨어지는 차와 이 차처럼 완성도가 높은 차를
구별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좀 이런 주행 품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나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식당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맛집을 많이들 네. 찾고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직접 가서 맛을 보면 제일 좋은데 그거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네. 소비자가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다 경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유명하신 유튜버들과 같이 해가지고 직접 시승기에 올린 거가 제가 볼 때는 여러 시승기를 이제 많이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전달이 되는 부분 같고 부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따가 마케팅이나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 전 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시승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해서 기사화가 아니라 동영상을 갖다가 계속 틀어주고 우리가 맛집 네. 가면 그 어떤 맛집에 대한 이벤트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쵸. 홍보하듯이 네. 오는 손님들이 꼭 저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 차도 있었고 저렇게도 다니네 네. 이런 거를 간접 체험할 수 있기를 많아야겠다 좀 그런 걸 좀 많이 동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행사 자체도 좀 좋은데 이걸 더 활성화하고 하다 보면 지금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지난달 판매량 보니까 트랙스는 워낙 잘 네. 팔리는데 얘는 얘보다 훨씬 오래된 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 다른 기자들도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차와 주행 핸들링 차이는 뭐 한 5년 10년 이상 네.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 차이가 비슷하다는 거는 일반 소비자가 이런 완성도 높은 주행 품질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간접 체험, 네.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 홍보 측면에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실적으로 뭐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 또 변화에 빠르게 또 뉴의 신선한 걸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이지만 네. 좀 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이 된다고 알려진다면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오래 탈을 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부각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좋은 것보다 네. 좀 더 검증되고 안정된 그런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팀을 옮겨야 되나? 나중에 이런 차급의 네. 쉐보레 배지를 단 전기 SUV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좀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GM은 당연히 이제 표방한 게 전기차 시대로 가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뭐 우리 연구소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양하게 변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그 차량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곧 뭐 머지않은 시기에 돌아오지 않을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차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토홀드는 같이 안 들어간 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오토홀드 저도 좀 아쉬운 상품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네. 특별하게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네. 모듈을 보시면 손대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MCM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는데 다른 거에 이제 사륜을 넣다 보니 거기에 대한 거가 포커스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같이 커먼으로 해서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우선 선택 순위에서 네. 사륜에 대한 부각을 더 시키고 그다음에 니즈 측면에서 물론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그 작은 차에도 그런 옵션이 많더라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